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살 된 천사보다 더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은 애 키우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 와중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는 이유는 며칠 전에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 남편과 재혼을 했어요. 전 남편과는 달리 사람이 참 순수하고 저를 무척 사랑해주는 좋은 남자입니다. 어찌 보면 전 남편과의 그런 상처가 없었다면 지금 남편의 진면목을 못 보고 지나쳤을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한동안은 잊고 지냈는데 며칠 전 만남을 통해 예전 결혼 생활을 다시 떠올리다 보니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었는지 확실하게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와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던 전 남편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전 남편을 만났을 때는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여자인지라 그런 부분이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로만 봤을 때 저는 지극히 평범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제 자신을 평가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다 저는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들은 꼭 얼굴값 한다는 말을 꽤나 믿는 편이라 전 남편이 계속해서 관심을 표현하는데도 거절하면서 피해 다녔어요. 하지만 끈질긴 애정 공세에 결국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조금 사귀다 말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희는 생각도 잘 통하고 서로 비슷한 부분이 꽤나 많더라고요.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애정을 키워오다 드디어 양가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죠. 비록 전 남편이 탄탄한 직장을 다니기는 해도 집안 형편 자체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전 남편은 부모님과 함께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창피해하는 눈치였죠. 솔직히 지금도 사람 됨됨이보다 재산이나 가진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때만 해도 전 남편과 시가족들 간의 사이가 좋은 게 더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께서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라오면서 저도 모르게 화목한 가정에 대한 동경심 같은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실제로 전 남편 집, 그러니까 저한테는 전시가가 되겠네요. 아무튼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가족들끼리 사이가 엄청 좋아 보였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 걸 보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잠시였고 점점 더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거라 정말 어색한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가족 모두가 웸시하기만 하는 겁니다. 전 남편이 회사 동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숭이 닮았다는 팀장이라던가 펜더곰 닮은 여직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비하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솔직히 시가족들 모두 잘생기고 예쁩니다. 저는 키가 160이 안 되는 반면 전시누이나 전시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날씬해요. 거기다가 전시아버지와 전남편도 어디 가면 사람들이 한 번씩 다시 뒤돌아볼 정도로 훤칠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외모를 비하하는 식으로 말하는 건 무리한 거잖아요. 특히 전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연애할 때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조금 놀라기도 하고 실망도 했네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히 식사를 하시던 전시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남자고 여자고 나이 상관없이 자기 관리는 잘해야 된답니다. 딱 봐도 제 외모에 불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저도 여잔데 외모에 관심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만 하면 된다는 주의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며느리 될 사람이 처음 인사를 왔으면 이런저런 질문들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꽂아 놓은 보릿자루도 아니고 생글생글 웃으니까 봐줄만 하다 뭐 이런 칭찬 같지도 않은 칭찬을 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화목함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고민한 적도 있긴 했지만 사실 웸시하기만 빼고는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특히 저와 전 남편이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도 없었고 직접적으로 상처 주는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미루거나 전 남편과 헤어질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물 흐르듯이 저희는 부부가 되었죠. 물론 결혼 후에 전시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때 모이게 되는 날이면 여지없이 또 자기들끼리 웸시하기에 열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대화 주제가 키에 대한 거였는데 전시어머니가 전신우와 전남편에게 그러는 겁니다. 니들은 부모한테 감사해야 한다고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키랑 외모는 타고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솔직히 저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싶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죠. 아니나 다를까 전신우가 저를 보면서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올케는 부모님한테 원망 좀 해도 되겠다면서 지난 결혼식 때 보니까 사돈 어르신들도 키가 다 작으시더라. 뭐 이러는 겁니다. 자기네끼리 서로 치켜 세워주고 손발 오그라드는 칭찬 공세하는 것까지야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넘겨왔지만 저나 저희 부모님을 언급하며 비아냥대는 건 용납을 못하겠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인물 좋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걸고 넘어지는 건 솔직히 기분 나쁘다 수아 붙였어요. 실제로 전신우이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허구헌날 명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가짜는 건 진짜 명품 살 돈이 없으니 맨날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죄다 짝퉁뿐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들어도 그놈의 외모 타령은 얼마나 또 하는지 만났다 헤어지기를 한 달에도 두세 번은 기본으로 하더라고요. 당연히 전신우 같은 여자한테 꼬이는 건 전부 똥파리 같은 남자들 뿐이었고요. 돌아오는 길에 전 남편과 엄청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보고 아까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냐고 따지길래 최대한 참은 게 그 정도라고 받아쳤죠. 그러면서 자기네 가족들은 무슨 외모에 목숨 건 사람들처럼 만나면 웸시하기밖에 안 하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 오리발을 내밀다가 결국 한다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요즘 세상에 외모보다 더 큰 경쟁력이 있냐대요. 뭐 잘생기고 예쁘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외모보다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춘기를 겪고 있는 10대들도 아니고 진짜 전 남편을 비롯해서 전씨 가족들이 우습게만 보였네요. 한때 유행한 모씨 중언디라는 영화 대사도 생각났고요. 그래도 이 정도 갈등만 있었다면 이혼까지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지금 안 좋았던 기억들만 나열해서 그렇지 자기 가족들과 있을 때를 제외하면 그래도 저랑만 있을 때는 연애하던 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 저한테 엄청 잘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임신 준비를 하면서 저희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저희는 경제적으로 딱히 부족한 편이 아니라 신혼기간을 얼마 정해두고 그 후에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그냥 생기면 생기는 대로 두자는 쪽이었거든요. 특히 저는 아이를 많이 원하는 쪽이었던 터라 일부러 날짜 맞춰서 시도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아이가 좀처럼 들어설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급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원래 임신이라는 게 계획이랑 정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안심을 시켜줬지만 결정적으로 전씨 부모님이 워낙에 손자 이야기를 자주 하셔서 부담감이 커져만 갔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전씨 어머니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저와 남편을 부르시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주시고 그냥 무조건 저희 부부한테 제일 긴급한 일이라고만 하시더군요. 전씨 부모님 댁으로 찾아가 보니 처음 보는 손님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전씨 어머니께서 저를 진맥하시기 위해 부른 한의사셨죠. 더 어이가 없는 건 진맥을 저만 했다는 겁니다. 한의사님이 제 진맥을 끝내더니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냐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이죠. 아니 요즘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도 있답니까? 참고로 저는 산부인과에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었던 터라 저한테는 임신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치 제게 임신을 못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조성되길래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사님한테 왜 남편은 진맥 안 보냐고 임신이라는 게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물어봤거든요. 질문은 한의사님한테 했는데 갑자기 전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이 남편 왁구를 좀 보라고 저게 문제가 있는 몸 같냐며 저를 몸 같냐며 비웃으셨네요.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당한 게 억울해서 며칠 뒤 저는 전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자기도 그날 제가 당한 일들이 부당하다고 느꼈는지 군말 없이 순순히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난임의 원인이 바로 전 남편한테 있었던 거죠. 정자 활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약하다며. 그래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니까 희망을 놓지 말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보다 전 남편이 훨씬 큰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막상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안쓰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풀 죽은 남편을 위로하며 같이 노력해보자고 달래줬고 전시 부모님은 절대 그럴 리 없다며 처음에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셨지만 전 남편 입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입을 다무시더군요.
최소한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합의라도 한 듯 이 일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막상 포기할 건 포기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지내니까 그렇게 노력해도 생기지 않던 임신이 또 되더라고요. 전 남편은 당장이라도 알려드리자고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초기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조심하는 게 좋다고 해서 말을 아끼고 아꼈습니다. 그러다 임신 8주차가 되었을 무렵 도저히 못 참겠다며 전 남편이 저의 임신 소식을 알려버렸죠. 전시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오시더니 역시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며 당장이라도 그놈의 돌팔이 의사놈을 찾아가 가만히 안 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작 임신을 한 저한테는 수고했다 한마디 던전 쓰시곤 남편 등을 두드리며 눈물까지 글썽거리셨네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냐며 오직 자기 아들만 챙기는 두 분을 보고 있자니 임신의 기쁨이 전부 사라질 만큼 서운하고 또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면 안 될 집안이라는 걸 미리 알기라도 했는지 그렇게 전시 부모님이 왔다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새벽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리곤 곧바로 하혈이 시작돼서 남편 깨워 응급실로 갔죠. 절망적이게도 자연유산이라더군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수술은 필요 없다고는 하는데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느낌뿐이었죠. 병원에서 몇 시간 안정을 취하다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튿날 집으로 찾아온 전시 부모님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한테 침까지 튀겨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진작에 몸 관리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네가 몸뚱아리가 시원찮아서 우리 소중한 손주 죽였다고 저를 죽을 죄인 취급을 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상황입니까? 생떼 같은 내 새끼 하늘로 보낸 어미잖아요. 아무리 자기들 눈에 전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있어 보여도 최소한 그날만큼은 위로를 해줘야 인간 아닐까요? 그런데 전 시어머니는 자기가 며느리 고를 때 너무 신경을 안 썼다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신세한탄을 하고 있더군요. 문제는 제가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전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쉴 뿐 하다못해 그만하시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요.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있는 기운 없는 기운 다 끌어다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아들씨가 부실해서 그렇게 된들 수도 있지 않냐고. 근데 왜 내 탓만 하시냐. 나도 내 새끼 보내고 지금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겨우겨우 따져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전 시아버지가 나서서는 어머님을 모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전 남편도 자기 부모님이 자리를 비우고 나서야 제게 다가와서는 괜찮냐. 근데 나이 든 양반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저러겠냐고 저더러 이해 좀 하랍니다. 그러면서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당신이 몸 관리 제대로 못한 것도 또한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 그러네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이 인간이 원래 이런 놈이었구나 싶었어요. 아무 일이 없을 때야 사람 좋은 척은 다 하면서 정작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그런 위선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 말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이혼하자는 제 말에 전 남편이라는 인간은 그냥 곧바로 그러자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덕분에 빠르게 이혼할 수 있어서 고맙기도 하네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이직을 했고 부모님을 떠나 타지방에서 4년 정도 살았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혼할 당시에는 제 앞길만 생각해도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떠난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나 슬픈 감정이 그렇게까지 오래 갈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막상 이혼하고 혼자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자꾸만 복받치는 감정이 격해지더라고요.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심리치료도 꽤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치료 모임에서 만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도 하게 되었고요. 저와 같이 사랑하는 자식을 얼굴도 못 보고 다시 하늘로 돌려보낸 경험이 있던 그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 제 아픔을 잘 이해해 주었고 위로가 되었네요. 그렇게 다시금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저를 쏙 빼닮은 딸아이를 가졌고요. 지금의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늘 저한테 고맙다고 눈물까지 흘리는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 못 받았던 사랑을 몇 배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은 총알같이 흘러 우리 딸이 3살이 되었고 친정엄마가 편찮으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씨 여린 지금 남편은 매일매일 저희 집에 들러서 친아들처럼 저희 부모님을 챙겨드리고 있어요. 저도 그만큼 시부모님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싸울 일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커가는 딸아이 키우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이죠.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예측불가하고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오랜만에 시부모님이 놀러셔서 모시고 외식을 하러 나갔거든요. 미리 예약해 놓은 고깃집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간만에 이야기도 좀 나눌 겸 근처 카페로 갔는데 한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에 갑자기 뒤통수가 뜨거울 만큼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대체 누구길래 나를 저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나 싶어 자세히 봤더니 글쎄 헤어진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전 시어머니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렇게 잘난 외모를 자랑하던 전 남편도 있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동네 아저씨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관리를 외치던 사람이 몰골이라고 믿기에는 정말 초췌해졌던데 아마도 길 가다 마주쳤으면 10중 8구 못 알아봤을 정도였네요. 마침 우리 딸이 컨디션이 좋은지 빵긋빵긋 웃으며 애교를 부렸고 곧이어 시부모님과 남편의 한박웃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저 역시도 시선을 돌려 우리 딸아이를 꼭 안아줬고요. 사실 전 남편을 다시 만나면 화가 났거나 짜증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불행한 결혼 생활이었고 마지막에 큰 상처까지 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저를 챙기는 인간 하나 없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가지 감정은 들긴 했어요. 바로 측은지심, 그렇게 믿던 그 인간들이 지금 눈앞에 나와 내 가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상상을 하니 그들의 인생 자체가 불쌍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이혼할 당시에 사실 감정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싸울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재산 나누고 헤어지기에 급급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참 후회가 되었습니다. 욕이라도 속 시원하게 할 걸, 아니면 한 푼이라도 더 낸스라고 할 걸, 그런 후회들 말이에요. 하지만 저와 시선을 다시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카페를 도망치듯 나가는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제대로 된 복수라는 건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 자체가 참 복수라는 걸 깨달았네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국 제가 승자인 거죠. 귀한 인연으로 새롭게 얻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